고향인 강원도 영월로 돌아와 살고 있는 엄정원 씨. 창고에 둔 과일을 가지러 나온 참입니다. 그런데 맙소사 살았네. 홀로 카페를 운영하다 보니 힘에 부치는 일도 많은데요. 정원 씨는 8개월 전 동강의 기찻길 옆에 카페를 차렸습니다. 원래 창고로 사용하던 땅 60여 평을 개조해 건물부터 새로 지었죠. 영월 시내에선 조금 떨어진 한적한 곳. 하지만 아름아름 소문이 퍼져 이젠 찾아오는 손님이 꽤 있습니다. 뭐 물 더 넣어드릴까요? 괜찮으세요 이거는? 어떤 거요? 그거요? 네. 갖고 오신 거 싱겁지 아신가요? 않을까요? 그렇죠. 다 드신 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 하지만 처음 카페를 지을 때만 해도 걱정이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내가 가서 과연 뭐 할 게 있을까? 우선 이제 이런 공간을 만들려고는 했지만 만약에 이게 안 되거나 실패하면 나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을 해야 되지? 네, 뭐 먹고 살아야 되지? 이 생각을 제일 많이 했죠. 대학 졸업 후 카지노 딜러로 10년 동안 일했던 정원 씨.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귀향을 하는 건 어쩌면 도박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잘하는지 그래서 공부도 다시 하고 이것저것 많이 기웃기웃대고 학원이랑 학원은 다 다니고 지금 뭐 바리스타 그리고 제가 자격증은 아닌데 그거는 이제 수료하고 나면 이제 어쨌든 자격이 주어지는 거라서 제가 이제 활동 지원사를 했었거든요. 그거랑 사회복지사 자격증 있고 한식조리사 자격증 있고 뭐 운전면허는 기본 있고 오랜 시간 고민을 한 후 결국 카페를 선택했습니다. 커피에 관심도 많았고 또 바리스타가 행복한 직업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커피만을 파는 곳은 아닌데요. 왜 회사가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회의를 하세요? 네, 조금 매일매일 갇혀있는 공간에서보다는 확실히 여기 뷰도 되게 좋고 기차도 지나가서 좀 창의적 아이디어가 샘솟는 것 같습니다. 회의 공간으로도 활용하고 명상, 토론, 힐링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영월에선 보기 힘든 복합 문화 공간인 셈이죠. 서른아홉, 고향 영월에서 다시 시작한 인생. 직장 생활을 할 때보다 심적인 여유는 생겼지만 그래도 몸은 늘 바쁩니다. 가게 운영의 특성상 하루 종일 매여 있어야 한다는 게 회사 생활과는 또 다른 부담이죠. 하지만 자영업 말고는 마땅히 할 만한 일이 없는 게 소도시의 현실입니다. 영월에 있는 친구들은 들어오지 말라고 얘기하고 네, 같이 외지에 있던 친구들은 말리지는 않았어요. 근데 궁금해했죠. 뭐 할 건데를. 자기네도 사실은 들어오고 싶은데 할 게 없고 그런 고민이 계속 들고 하니까 어제? 그분들은 안 오실 것 같고요. 그래도 사람들이 찾아오는 시간이면 정원 씨는 신이 납니다. 오늘 행사는 일명 멍 때리기 시간. 멍 때리면서 잠깐 생각을 비워내고 왜 우리가 싸웠을까? 김장 버무릴 때 속은 잘 묻혔을까? 후회도 미움도 원망도 별빛 아래에선 조금씩 녹아듭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에너지가 생겨나죠. 너무 맛있겠다. 좋아하는 일을 찾았기에 어쩌면 다시 돌아온 고향에서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고향 생활은 정원 씨에게
다시금 자신을 발견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냥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판 벌려주는 거, 재밌게 노세요, 재밌게 소통하세요, 뭐 이런 거. 그리고 일단 저는 그런 공간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 지금은 잘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정원 씨처럼 고향으로 돌아와 정착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유입 인구보다 유출 인구가 월등히 많죠. 실제 2017년 강원도를 빠져나간 인구가 7만 8천여 명, 그중 45% 정도가 청년입니다. 탄광 지역 가보시면 알겠지만 사업 자체가 없습니다. 그 도시 산업단지 자체가 없고요. 산업단지 안에 들어있는 업체들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청춘들한테 일자리를 찾아서 들어오라고 하는 거는 공무원 자리밖에 없거든요. 그게 아니면 그 지역에서 장사라든지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 여건이 안 되는 입장에서 무조건적으로 젊은이에 대해 희생하라는 거는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요. 그거를 위해서 지역이 많은 투자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허허벌판에 자리 잡은 강원도 삼척의 한 마이스터 고등학교. 전기과 2학년 교실의 실습 시간입니다. 남학생들이 대부분인 전기과에서 눈에 띄는 여학생 한 명. 2학년 소희입니다.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열심인데요. 친구들이 하나둘 교실을 떠나도 끝까지 교실을 지키는 소희. 목표가 있습니다. 지금 꿈은 아직까지는 한전 가고 싶어요. 네. 만약에 안 되면은 삼성전자라도. 토요일 아침 7시, 소희가 새벽부터 집을 나섰습니다. 소희가 향한 곳은 삼척 인근에 있는 도시 강릉. 늦잠도 자고 느긋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주말 아침. 뭔가 바쁜 일이 있나 본데요. 지금 한국사 시험 보러 가요. 삼척에 시험장이 없어가지고 그 강릉까지 가야 돼. 문성고등학교까지 가야 돼요. 취업을 하기 위해선 한국사 시험이 필수입니다. 좀 번거롭다 해도 강릉까지 꼭 가야만 하죠. (1년에 5번) 정도 시행되는 한국사 시험은 전국 200여 군데에서 시험이 치러집니다. 그런데 삼척은 응시 인원이 적어 시험장이 없습니다. 그만큼 청년이 적다는 얘기죠. 드디어 시험이 끝났습니다. 시험 잘 봤어요? 애들은 다 쉽다 하는데 다 찍고 나와서 잘 모르겠어요. 공부 열심히 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나름 하긴 했는데 그래도 좀 다른 애들보단 많이 소홀히 했던 것 같아요. 아쉬움은 뒤로 하고 같은 반 친구와 점심을 먹기로 했는데요. 과연 뭘 먹을까요? 소희가 삼척 사는데 삼척엔 이런 데가 없어가지고 제가 강릉 와서 좀 고급진 입맛을 한번 느껴보려고 데려왔어요. 그럼 본인은 어디 살아요? 저는 요 동네 살아요. 강릉에. 친구가 추천하는 이른바 고급진 입맛이란 다름 아닌 스테이크입니다. 잘 찍었는데? 이만하면 취향 저격 성공한 것 같네요. 내친 김에 강릉 시내도 더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학교 밖에 나가서 그래도 조금 놀아볼 수 있잖아요. 학교 밖에는. 학교 밖에
밖에 논밖에 없어요. 학교 밖에 논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뭐 아무것도 없어? 문구점도 없고? 아, 하나 있어요, 문구점. 그리고 CU 2개 있고, 그리고 GS 하나 있어요. 아직 경기도 쪽 큰 데에서 놀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지하철도 못 타봐서 서울 같은 데 가면은 지하철 타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너무 같은 대한민국인데 너무 낯설고 네 그래요. 수도권과 문화적 격차가 크다고 생각하는 강원도의 아이들. 어느새 발걸음이 옷가게에 닿았습니다. 우와! 신사 이런 데 나오는 거 아니야? 소야 왜 좋다 그랬어? 아니, 그, 무신사에서 보던 옷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저희 삼청에서 뭐해서 사? 저는 무신사 아니면은 그냥 온라인 그런 데서 사요. 왜 오프라인에서는 안 사요? 오프라인 매장이 삼척에 별로 없어요. 다 아줌마 옷 이런 것들만. 소희가 다니는 마이스터고는 전교생이 기숙사 생활을 합니다. 방과 후 수업까지 모두 마치고 기숙사에 돌아오면 밤 10시. 피곤하지만 그래도 다시 취업 준비를 시작합니다. 소희는 일찌감치 취업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취업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어린 나이에 취업 준비를 하다 보니까 좀 압박감이 있긴 한데 그래도 한전 갈 수 있다면 다 해야죠. 많은 학생들이 전문 학원이나 스터디 모임을 통해 취업 준비를 하지만 소희는 인강 이외엔 도움받을 곳이 없어 고민입니다. 애들이 공부한다고 가해 같은 걸 다니잖아요. 근데 가해 다니는 곳도 마땅치 않고 학원도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배움의 기회가 좀 적어요. 연정이는 강원도 영월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연정이가 향한 곳은 다름 아닌 미술학원인데요. 연정이는 미대 입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돈도 많이 들고 미술을 배울 것도 마땅치 않아 망설였지만 그런 악조건이 연정이의 의지까지 꺾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표현이 너무 도식적이잖아. 진주 선생님이 이거 보고 좀 뭐라고 하더라고. 좀 더 자연스럽게 결을. 디자이너를 꿈꾸는 연정이는 서울의 명문대를 목표로 매일 학원에 나와 실력을 쌓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 수가 적은 소도시에서 미술 입시를 준비한다는 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이런 작은 소도시에서 예체능 준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전문 선생님들이 많지가 않아요. 전문 인력이. 그리고 또 하겠다는 아이들도 많지가 않다 보니까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이제 오시려고 하시지도 않고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은 이제 그래도 많지는 않지만 꿈이 있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이제 전문 선생님을 만나게끔 하는 것 자체도 어렵지만 또 이제 그런 아이들을 또 대도시 아이들하고 같이 경쟁을 시켜야 된다는 그런 게 여건이 여기 지방이 쉽지는 않아요. 평창, 정선, 영월 여기만 해도 유일하게 지금 입시를 준비할 수 있는 곳이 저희밖에 없어요. 금요일 오후가 되면 연정이는 영월을 떠납니다. 서울의 입시 전문 미술학원에 가는 건데요. 서울의 전문가에게 수업을 듣지 않고는 명문대 합격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죠. 매주 금요일 서울행 고속버스를 타면서
경제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많이 지쳤습니다. 그동안 소도시의 학생으로서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꼈다는 연정이. 인터넷 강의 같은 강사, 1타 강사분들 현강 들으러 간다는 얘기를 들으면 제일 뼈저리죠. 그런 걸 듣는 게 저희는 그런 뭐라 해야 되지? 유명한 그런 학원에서 교육을 받거나 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니까 절대 못하니까 저처럼 그렇게 서울로 학원을 매주 다니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도 똑같은 우리 지역에 있는 친구들도 똑같은 선상에서 경쟁을 할 수 있었다면 훨씬 잘할 친구들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기나긴 인생. 그 길 어디쯤에선가 소도시에서 보낸 어린 시절이 따뜻한 기억으로 되살아날 수도 있겠죠. 지친 삶에 위안을 주고 정신적 풍요를 이루는 기반이 되어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무거운 짐을 지고 서울이라는 낯선 도시를 헤매야 하는 것이 이들의 현실이죠. 가끔은 정말 힘들고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고 제가 하고 싶어서 좋아서 시작한 거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데 투정을 부리면 부끄러운 거라고 생각해요.